안녕하십니까, 김국자입니다. 오늘은 월 745만 원 벌면서 기초연금을 꼬박꼬박 탄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월 12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이런 부부 정말 부럽네. 월 745만 원을 벌고도 기초연금을 꼬박꼬박 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월 소득이 745만 원이나 되는데 정말 기초연금을 탈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을 탈 수 있는데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부부의 소득이 근로소득이어야 합니다. 둘째, 다른 소득은 없어야 하고요. 셋째, 재산이 있더라도 적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월 소득이 어느 정도면 기초연금을 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월 소득액이 745만 원인 부부가구의 예시입니다. 남편의 근로소득 500만 원, 부인의 근로소득 245만 원, 합계 745만 원으로 전제해 봤습니다. 남편은 근로소득 500만 원에서 기본공제 112만 원을 차감한 후 추가공제 30%에 해당하는 116만 4천 원을 차감하면 소득 인정액은 271만 6천 원이 됩니다. 부인은 근로소득 245만 원에서 기본공제 112만 원을 차감한 후 추가공제 30%에 해당하는 39만 9천 원을 차감하면 소득 인정액은 93만 1천 원이 됩니다. 따라서 김씨 부부의 소득 인정액은 364만 7천 원이 되겠죠. 결국 김씨 부부의 소득 인정액 364만 7천 원이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인 364만 8천 원보다 적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감액 20%를 적용한 54만 8천 원을 온전히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씨 부부의 소득인정액 364만 7천 원에 기초연금 54만 8천 원까지 받으면 419만 5천 원이 됩니다. 결국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인 364만 8천 원을 초과함으로써 기초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는 분과의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준 연금액 34만 2,510원의 20%인 6만 8,500원을 부부가구 최저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준 연금액의 최저한이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자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의 예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월 소득액이 437만 원인 단독가구의 예시입니다. 단독가구인 이씨의 근로소득을 437만 원으로 전제해 봤습니다. 이씨의 근로소득 437만 원에서 기본공제 112만 원을 차감한 후 추가공제 30%에 해당하는 116만 4천 원을 차감하면 이씨의 소득 인정액은 227만 5천 원이 됩니다. 결국 이씨의 소득 인정액 227만 5천 원이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인 228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기준 연금액인 34만 2,510원을 온전히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씨의 소득 인정액 227만 5천 원에 기초연금 34만 2,510원까지 받으면 261만 7,510원이 됩니다. 결국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인 228만 원을 초과함으로써 기초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는 분과의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준 연금액 34만 2,510원의 10%에 해당하는 34,250원을 단독가구 최저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독가구 최저한 역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자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의 예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월 소득이 부부가구 745만 원, 단독가구 437만 원임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112만 원과 추가공제 30%가 부부에게 각각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좀 많다라는 이유로
지레 기초연금을 못 받을 거라 단정하지 마시고 일단 기초연금을 신청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주택가액이 얼마 정도라면 기초연금을 탈 수 있을까요?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17억 5,400만 원 정도라면 기초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의 일반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반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재산의 가액에 소득 환산율 4%를 적용한 후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는 겁니다. 특히 일반 재산의 가액에는 시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를 적용해주고 동시에 기본 재산액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박 씨 부부의 서울 소재 아파트는 시가가 17억 5,400만 원, 공시지가는 시가의 70% 수준인 12억 2,780만 원으로 전제해봤습니다. 공시지가 12억 2,780만 원에서 기본 재산액 공제 1억 3,500만 원을 차감하면 10억 9,280만 원이 되겠죠. 이어서 재산의 소득 환산율 4%를 적용하면 4,371만 2천 원이 되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은 364만 2,670원이 됩니다. 결국 박 씨 부부의 소득 인정액 364만 2,670원이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인 364만 8천 원보다 적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부부가액 20%를 적용한 54만 8천 원을 온전히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 씨 부부의 소득 인정액 364만 2,670원에 기초연금 54만 8천 원까지 받으면 419만 670원이 됩니다. 결국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인 364만 8천 원을 초과함으로써 기초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는 분과의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준 연금액 34만 2,510원의 20%에 해당하는 6만 8,500원을 부부가구 최저한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주택이 17억 5,400만 원임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첫째, 일반 재산의 가액에 시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이고요. 둘째, 추가로 기본 재산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가액이 좀 높다라는 이유로 지레 기초연금을 못 받을 거라 단정하지 마시고 일단 기초연금을 신청해 보라는 겁니다. 참고로 일반 재산에 대한 기본 재산액 공제인데요. 대도시, 즉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을,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을,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금융재산이 얼마 정도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11억 1,400만 원 정도라면 기초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현금 및 예적금과 같은 금융재산 역시 월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금융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 역시 금융재산의 가액에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한 후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는 겁니다. 특히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을 기본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최 씨 부부의 금융재산을 11억 1,400만 원으로 전제해봤습니다. 금융재산 11억 1,400만 원에서 기본 공제 2천만 원을 차감하면 10억 9,400만 원이 되겠죠. 이어서 재산의 소득 환산율 4%를 적용하면 4,376만 원이 되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은 364만 6,670원이 됩니다. 결국 최 씨 부부의 소득인정액 364만 6,670원이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인 364만 8천 원보다 적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부부가액 20%를 적용한 54만 8천 원을 온전히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씨 부부의 소득인정액 364만 6,670원에 기초연금 54만 8천원까지 받으면 419만 4,670원이 됩니다. 결국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인 364만 8천원을 초과함으로써 기초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는 분과의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준연금액 34만 2,510원의 20%에 해당하는 6만 8,500원을 부부가구 최저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745만 원을 벌면서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하지 않습니까? 부부가구의 연봉이 1억 원이어도 기초연금을 타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요? 선정 기준액이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고 게다가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계속 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째, 근로소득 기본공제 112만 원에 추가 공제 30%를 그것도 부부 각각 공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둘째, 주택과 같은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시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추가로 기본 재산액 공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셋째,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의 기본 공제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넷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 기준액이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이상으로 월 745만 원을 벌면서 기초연금을 꼬박꼬박 탄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